오늘 오후에 특검이 최순실 씨와 또 장시호 씨를 소환해서 은닉한 재산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강화문 현장에 아까 방금 전 2부에서 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6시 30분 현재 80만에 달하는 촛불 시민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거의 이제 본 행사가 막바지로 달리고 있습니다. 특검의 뒷심이 정말 무섭죠. 네. 오늘 최순실 씨 소환했는데 특검이 구성된 약 한 70일 전부터 최순실 은닉 재산 추적팀을 만들어서 어디에 최순실 씨의 돈이 숨겨져 있을지 지금까지 계속 추적을 해왔는데 대한민국에서 최순실 일가와 가장 친한 분 오늘 모셨는데요. 수도권 내린 사선 그리고 장시호 씨와 방송을 통해서 공식 썸을 탄 네. 안민석 수도권 내린 사선 오산시 지역위원회 당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와. 예,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남자라고 유일하게 지목했던 사람, 장시호가 보고 싶어 했던 남자, 안민석입니다. 와.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게이트에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죠. 2014년 4월 7일인가요? 4월 8일인가요? 그 날짜도 모르세요? 요즘 공부를 예.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떨어졌겠죠. 뭐 내리 사선에 비하겠습니까? 어디에? 지난주에 내부자 나오신 거 제가 유심히 외부자입니다. 봤는데 외부자입니다. 내부자는 영하고요. 외부자입니다. 예, 사실과 틀린 부분이 10개 이상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공부를 좀 하시죠. 요즘 봉도사님이 어디에 정신이 팔렸는지 공부에 아주 좀 소홀히 하고 있어요. 공부 좀 하시고. 하루에도 자, 14년 예. 4월 8일 4월 8일이요. 대정부 질의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정유라의 공주성마를 예. 세상에 알렸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묵살이 되다가 이제 결국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이 그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보면 이게 나비 효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든 사건의 시작이 4월 16일 세월호 참사에서부터 얘기가 추적이 되고 시작이 되고 결론 가면 또 다시 세월호 7시간으로 결론을 맺고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 아니야? 예?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 수도권 아니야? 4선 의원 아니에요? 무슨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그런데 자 이제 마지막에 정말 지금 특검 보면요 은닉 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건을 추적할 때 또 중간에 안민석 의원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재산을 찾아야 된다. 재산을 찾아서 국가가 몰수하고 환수하지 않으면 이 악은 반드시 부활해서 되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공부를 좀 하셨네요. 예, 수도권 내리 사선만 하겠습니까? 지난 몇 달 동안에 국정감사 그리고 청문회 그리고 특검 걸쳐서 지금 조사하고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이 가지만 지금 쳐내는 거예요. 또 벌레 먹은 가지만 골라내는 거고 벌레만 골라내는 건데 정작 이 뿌리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뭐냐? 최순실의 불법 은닉 재산입니다. 현재 저하고 몇몇 분들이 팀이 구성이 돼서 독일도 가고 또 독일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국내에서 조사하고 이 재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현재 등장하는 이름만 하더라도 약 300명. 와. 페이퍼 컴퍼니 숫자가 400 내지 500개. 와.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더 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검이 이것은 손을 대지도 못하고 지금 끝날 지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런저런 특검 연장 이유를 설명을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 악의 뿌리, 이 뿌리를 하나도 지금 손대지 못하고서 특검이 끝을 내게 되면은
이 악의 세력은 다시 부활을 한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지금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추적 중이신 거죠. 워낙 제가 오늘 우리 팀과 함께 독일을 가는 날이었는데요. 아, 독일을 또 가세요? 그럼요. 이거는 너무나 이게 그 뿌리가 견고하고 은밀하게 또 돈 세탁도 3번, 4번, 심지어 한 5번 정도까지 세탁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 달 전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또 지난 한 달 동안에 봉도사님이 술 마시고 놀 때 열심히 우리는 공부하고 조사했어요. 예. 그래서 이 조사한 걸 가지고 다시 독일 가가지고 이제 또 첫 퍼즐을 맞춰봐야죠. 오늘 2시 비행기였는데 네. 오늘 봉도사님이 이 방송 출연하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한다고 협박을 해서 내일 오후에 갑니다. 아 정말요? 그런 이유에서? 안민석 네. 의원님. 허위사실 유포하면 감옥 가고 싶어요? 그냥 넘어가 이런 거는. 그래서 독일 가서 지난번에 주진우하고 같이 갔었죠. 이번에도 같이 우리가 예. 주진우 기자는 과거 MB 정부 시대부터 4대강 비리 관련된 자금, 그 다음에 해외 자원 외교를 통해서 예. 빼돌린 그런 불법 재산 이런 것들을 쭉 추적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 기자들 중에서는 아마 주진우가 이 최순실 박근혜 일당의 재산을 가장 오랫동안 조사를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 안원구 전 대구 예. 국세청장, 그렇죠. 예. 지방 국세청장, 그분이 우리나라 돈 세탁을 추적하는 이제 전문가입니다. 예. 국세청에서 사국장도 했고요. 그렇죠. 국세청의 조사국장이라는 자리는 돈 세탁을 찾고 조사하고 뺏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원구 국장님이 저희 팀에 합류함으로써 주진우와 저가 이 비전문가가 캐내던 이 최순실의 불법 원익 재산, 예. 돈 세탁 이런 과정의 흐름을 안원구 국장님이 지금 아주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아마 감옥에 있는 최순실이가 알면은 기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한 달 전에도 독일을 갔었고 또 독일 가면은 또 독일에 또 이 재산을 조사하는 교포들이 한 3분이 계세요. 예. 독일에서 사업하시면서 그분들하고 저희 팀하고 같이 지금 외인 구단입니다. 외인 구단. 이게 저희들이 수사권도 조사권도 없으니까 분명히 이 회사는 이 호텔은 최순실이의 차명 은닉 재산이 있을 것이다라고 100% 심정은 가는데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으니까 더 이상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예. 그러는 사이에 계속 고구마 줄기처럼 지금 캐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 독일 갔다 오시고 우리 방송에 한번 출연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네, 그랬죠. 그리고 그때도 안원구 국장하고 같이 갔고 이번에도 내일 떠나시면서 안원구 국장님하고 같이 가나요? 그럼 안원구 주진우 같이 가죠. 예.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지난번 1차 갔을 때 한 달 전에 갔을 때 독일 교민들의 지원과 도움을 받아서 상당히 많은 근거를 가져왔는데 그때도 확실하게 뿌리를 잡지 못했지만은 어느 정도 이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갔다 와갖고 가져온 자료를 한 달 동안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었나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가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예. 거예요. 제가 일주일 전에 대정부 질의에서 예. 저희들이 그동안 조사하고 분석한 일종의 연구죠. 이건 연구를 해야 돼요. 예. 이건 뭐 박사학위 논문 쓸 때보다 더 밤새워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를 대정부 질의에서 PPT 화면으로 3개를 띄웠어요. 예, 일주일 전에. 예, 하나는 이게 너무 전체적인 그림의 흐름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동영상 자료로 쭉 지나가는 그림 하나 보여드렸고요. 예. 두 번째는 독일에 있는 최순실의 은닉 재산들 그리고 최순실 걸로 의심되는 회사들 그리고 관련된 조력자들의 이름 독일 사람들 10명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네.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그림 하나하고 예. 세 번째로는 한국 내에 최순실과 연관된 기업들 그리고 관련 인사들의 명단 그것을 대정부 질의에서 보여드렸죠 국민들에게. 근데
이것을 언론인들도 제대로 이거를 뭐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은 그 다음 순서는 지금까지처럼 언론들이 막 파고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이제 JTBC도 방송을 했고, PD 수첩도 했고, 추정 60분도 했고,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금 현재 또 독일에 있어요. 근데 예. 네. 저희들이 조사한 거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것만 가지고 그걸만 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지금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저희들로서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죠. 예. 굉장히 조사를 방대하게 하고 또 연구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 독일로 이제 출국을 하신다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 때문에 출국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난 한 달 전에 갔을 때 최순실과 관련된 기업을 했던 사람이라고 추정되는 분들을 여러분을 만났어요. 예.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최순실이가 정윤회와 함께 92년에 독일의 최초의 회사를 만듭니다. 그 회사 이름이 유벨이라는 회사인데요. 거기에 최순실 정윤회뿐만 아니라 독일 교포 한 분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유준호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을 수소문해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에 대부분이 한 달 동안 추적하다 보니까 거짓말입니다. 아하. 근데 그분을 다시 만나야죠. 왜 이런 사실을 그분이 호텔을 큰 호텔을 하고 있는데 이 호텔을 무슨 돈으로 이 호텔을 구입을 하셨냐? 그때 그분 하셨던 말씀이 우리 딸이 유대인하고 관계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추적해 보니까 그분 딸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금들이 호텔로 들어갔다는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다시 찾아서 다시 한번 해명을 듣고 왜 그때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도 이야기 들어보고 이런 식의 유형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얀마 대사관 누구죠? 최순실가 꽂은 사람 있잖아요. 예. 이름이 유재경. 예. 유재경을 누가 추천했다고 그랬죠? 유재경 씨를 최순실한테 소개한 사람. 최순실한테 소개한 사람이 하나은행. 예, 누구 하나은행. 이름이 누구? 하나은행 독일 지점장 했던. 이름. 예? 요즘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이상화 씨예요, 이상화 씨. 이상화. 예. 예. 네. 이상화 유재경이가 자기들이 밀당해가지고 최순실한테 미얀마 대사 시켜준 게 아니라 저희들은 그 위에 보스가 있다고 봅니다. 양모라는 사람인데요. 예. 이분이 유럽 삼성 본부장으로 11년에 은퇴를 합니다. 양혜경 씨. 그러면 이거 허위사실로 또 가는데. 아니에요. 이미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언론에. 혼자만 이분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공부를 이분은- 좀 하세요. 이건희가 유럽에 왔을 때 유럽 최고의 스포츠카를 선물을 해서 이건희 마음에 콕 들어가지고 이건희의 핵심 측근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면은 양혜경은 이재용한테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신복이었으니까 유재경만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유혜경만한 양혜경만한 믿을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네. 이분이 상당히 최순실하고 뭔가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독일에 살아요. 예. 이분을 지난번에 만나려고 했습니다. 못 만났나요? 지난번에? 했는데 예. 못 만난 게 아니라 집 앞까지 갔는데도 안 만나져요. 아하. 숨는 자가 범인이다. 예. 그래서 이분을 다시 만나려고 하는데 마치 그저께 이분의 친구를 만났어요. 삼성계열에 사장했던 분. 한국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양혜경 씨를 이번에 만나러 독일을 가니까 꼭 좀 약속을 해달라, 주선을 해달라. 예. 그렇게 지금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꼭지가 한 6개, 7개 정도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서 확인을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막 다니다 보면은 교포들이 제보를 막 또 해줘요. 예. 안원구 국장님이 박용수 특검을 닮았어요. 그래 그분이 가면은 동포들이 박용수 특검 왔다고 제보를 막 해줘요. 어허. 안원구 국장님 못 봤죠? 박용수 특검하고 똑같이 생겼다면서 뭐 하려고 봐요, 근데. 박용수 특검 보고 있으면 많이 되지. 생겼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게 이제 단실만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조직이 필요해요. 최순실 재산을 찾아내는 우리 동포들의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독일을 가서 최순실 재산 찾기
한민족 네트워크를 만들고 오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제보들이 상시적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번에 그 독일에서 왔는데, 독일에서 와갖고 이제 안홍구 국장이 와갖고 자료 분석을 해갖고 일주일 전에 대정부 질의 때 이제 자료를 띄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언론이 그것을 받아서 보도도 했고.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독일에서 조력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제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달 동안 그 독일에 계신 분들이 추적한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근접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었고, 독일의 파독 1세대들은 파독 그 광부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그 자제분들에서 이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독일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로 자료를 근접해서 이번에 갔을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자료하고 어느 정도 맞춰질지. 독일 내부의 조력자들에 대한 조사는 1차적으로 거의 끝났어요. 아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거는 예. 이 독일 조력자들하고 독일의 회사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조력자들, 한국의 회사들. 왜냐하면 돈들이 너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 세탁이라는 거는 국내에서 외국으로 가고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세 가지 패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단계는 한국으로 흘러 들어왔거나 한국하고 연관된 독일의 기업들이라든지 독일의 조력자들하고 이 퍼즐을 지금 맞추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게 있었단 말이에요. 98년도에. 후재 씨, 네? 갑자기 어딜 가시는 거예요? 어떤 책을 들고 오셨는데, 네. 이제 그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네. 일부 언론에 보도됐는데 98년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재보궐선거로 대구에서 출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인데 근거는 지금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할 때마다 해외에서 뭉칫돈이 들어온 흔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보도는 일부의 언론에서 나왔어요.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추적해서 조사한 것은 대선 전에, 예. 그러니까 2006년에 독일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갑니다. 아하. 그리고 2012년에도 뭉칫돈이 빠져나갑니다. 독일에서요? 네. 이 뭉칫돈이 대선 자금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저희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산은 특별법을 만들지 않으면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최순실이가 감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 거냐 제가 물어요. 그러니까 감방청문회에서 최순실 한 푼도 없다. 있으면 찾아서 다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의미는 못 찾을 거라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는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저희들이 독일의 우리 애국 동포들이 이 일을 함께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안 계셨더라면은 우리가 이 재산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지난 가을부터 이 일에 미친 듯이 빠져들고 있는 몇 분의 독일 동포들이 계시기 때문에 독일의 최순실의 은닉 재산들에 대한 추적이 지금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조사하거나 수사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아, 특별법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 특검이요, 수사 초기부터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제 최태민, 최순실 씨 부친이죠. 이렇게 그 관계를 좀 통해서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려고 열심히 수사를 하기는 했는데, 특검의 발표에 따르면은 당초 예상과 달리 최순실 씨의 국내 은닉 재산 규모가 100억 원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추적이 좀 순탄치 않기 때문일 거라고 보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책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레이저 보고서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보고서는 1978년 미국 의회에서 박정희 정권의 정치 자금과 포함한 여러 가지 한국 관련된 조사를 미 의회에서 한 보고서입니다. 예, 프레이저 보고서. 네, 이게 그동안은 영어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언론이나 국내에서는 별로 소개받지 못했는데요.
이 책이 최근에 한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박근혜 정권이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그 재산을 어떻게 스위스 비밀 구자로 옮겼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 이 액수가 자그마치 그저께 노웅래 의원이 국회에서 이야기한 게 몇 조였죠? 28억 달러. 28억 달러. 지금 현 시가로 추정하면은 약 880조. 노웅래 의원이 그렇게 국회에서 28억 달러요? 예, 그저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돈들이 다 당시에 박근혜 정권이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기업으로부터 또 차관이 들어올 때 커미션을 또 빼돌려서 그렇게 스위스 은행으로 은닉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지금 그 중에 일부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스위스 은행에 있는 자금들이 박근혜에게 어떤 식으로도 승계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박근혜에게 그 돈들이 승계됐다 그러면은 최태민이가 당연히 관리를 해준 키맨 중에 한 명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왜 독일의 최순실이가 80년대부터 들락달락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회사를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많은 최순실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는 회사들이 수백 개나 될까? 왜 독일일까? 그게 참 궁금했는데요. 예. 이 프레이저 보고서를 보면서 큰 흐름에 대한 시발점, 뿌리들이 상당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네. 따라서 예. 지금 최순실의 재산을 보려고 그러면은 특검은 예. 특검의 지금 인력이나 시간으로는 지금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뿌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흔적조차도 특검이 만질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특검 연장이 돼야 될 이유인데 황교안 총리가 총리 대행이 특검 연장을 해줍니까? 연장 안 하죠. 그런데요, 안 의원님, 방금 전에 그 노웅래 의원이 28억 달러를 국회에서 얘기했는데 그 계산하면 이게 3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요즘 예. 봉도사님이 이상해요. 예. 아니 요거는 78년도 28억 달러라는 거 아니에요? 70년대. 그때 당시에 3조인데 예, 지금 이제 현재 지금으로 예측을 하면 한 800조쯤 된다. 그 노웅래 의원님이 국회에서 노웅래 말씀하신 의원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제가 계산한 건 아니에요. 계산한 거 아니고 노웅래 의원이 네. 계산했다. 자,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노웅래 의원님을 좀 쉘터링을 해야죠. 노웅래 의원 여기 부르라고요? 당신 PD야? 예. 아니,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요. 정말 이제 우리 안민석 의원이 지금 재산 추적을 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걸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무척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정윤회하고 최순실하고 결혼한 게 95년 아닙니까? 네. 그런데 92년도에, 그거로부터 3년 전인데, 92년에 독일의 유벨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드는데 정윤회하고 최순실이 이름이 같이 들어가고 정윤회가 그때 독일을 자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이미 92년도에 정윤회하고 최순실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80년대 중후반에 자기들이 종잣돈이라고 얘기했던 강남의 한 빌딩에 정윤회하고 최순실하고 공동 명의로 그 재산이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최순실이가 독일에 최초로 설립한 92년 그 시점이 어떤 시기죠? 금융실명제가 시행하던 시점이죠. 그렇죠. 예. 노태우 정부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가던 시점이지 않습니까? 최태민이가 박정희 때 혹독하게 고문받았고 전두환 때도 혹독하게 당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시절을 지나서 이제 새로운 시대, 김영삼이든 김대중이든 권력이 교체되는 그 시점에 최태민은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기 시작한 그 시기와 정권 교체가 문민정부로 이양되던 그 시기가 이게 92년이라는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92년 이전에는 지금 우리 국세청이나 이런 데 자료를 봐도 금융실명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엔 돈이
이렇게 흘러가고 해외로 가고 그래도 안 잡혔던 거죠, 하나도. 80년대도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는 흔적이 안 나타나는데 예. 92년에 저희들이 이번에 찾은 유벨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것이죠. 네. 예, 그럼 지금 그 안민석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며칠 전에도 이제 특검법 개정안을 의장대로 직권상정하라고 이제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는데, 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27일, 28일 이틀만 지나면 특검이 끝나거든요. 황교안 대행도로 특검이 연장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10명 중에 이제 7명인데, 지금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특별법은 특검 기간 연장이나 이런 것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 거죠. 재산특별법이요? 예. 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예. 이제 다음부터 방송 못 지금요. 나와요. 싸우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특검법 연장이라는 게 있고, 예. 이건 그건 지금 이미 기각이 됐어요. 이제 23일 회기가 끝났기 때문에. 뭐 마음만 먹으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도 소집하면 되죠. 예. 아니 언제 이렇게 약해지셨어요? 아니 왜냐면 신빙성이 없는 주장을 자꾸 하시더라고. 월요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하잖아요. 내일이라도 예.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안 하잖아요. 직권상정하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물 건너간 건 아니고 물 건너갔죠. 그러니까 이제 특검법. 아니 그래도 일반에 아니 마음만 먹으면 특히 제일 우리 당이 예.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고 확 한번 밀어붙이는 네. 그런 정도 결기를 보이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물 건너간 건 실마리는 아니니까 남아있다. 그래서 예. 그런 특검을 연장시키는 특검법이 있는 것이고 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이야기하는 재산몰수 거예요. 특별법. 예. 네. 그러니까 총기가 많이 흐려지셨네요. 아니 재산 특검하고 특별법하고 헷갈리세요. 특별법 국회 지금 냈어요? 내려고 했는데 헌법학자들이 예.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했는데 몇 가지를 지적을 해서 예. 2차 공청회를 했어요. 예. 그런데 역시도 조국 교수가 사회를 봤는데 우리 친구잖아요. 예. 야, 안의원 이거는 뭡니까 순실이당 그 뭐죠? 자유한국당 예. 순실이당에서 이거 절대로 이거 그 위헌이라고 그러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3차 공청회를 하자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곰곰이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게 그래서 특별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헌법학자들의 법리 해석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예. 이게 정상적인 법으로 안 되니까 특별법을 만들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 이상민 예. 전 법사위원장이 이분이 또 무대뽀 아니에요. 전화가 왔어요. 안의원 그거 그냥 밀어붙여 3차 공청회 하지 말고 그래 다음 주에 도장은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예. 다음 주에 2차 공청회를 했으니까 지금 현재 특별법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4개가 지금 발의가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준비한 것보다 더 응성하고 더 점이 많은데 네. 그래서 저는 2차까지 공청을 했으니까 예. 다소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걸 완결성을 기해가지고는 절대로 특별법을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예. 이 정도 상태에서 그냥 최순실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예. 통과될 현실성이나 이런 건 많이 떨어지네요. 없죠. 왜냐하면은 네. 이게 일단 이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제대로 해서 여기 예. 수사권을 줘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검찰이나 경찰들이 붙어야 돼요. 예? 그런데 검찰이 이거를 일단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예. 특히 순실이당에서 순실이당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자유한국당. 네. 예, 그 순실이당에서 결상전할 거 아닙니까? 네. 예? 특히 이거는 법에 사실은 미비점이 있어요. 예. 예?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뭐 법리적인 그런 논리를 근거로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 국민들이 7, 80%가 최순실 재산을 찾아서 환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 동의를 해요. 다 동의를 하는데 네. 이게 정치적 구호로만 끝이고 실질적으로 환수를 못하게 되면 야 이거 뭐 정치인들이 그냥 쇼만 하다가 결국 재산 환수 못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법의 완결성을 갖고 예를 들어서 아니, 자, 예를 들어서 봉도사님. 자 보세요. 봉도사님, 예. 제가 쇼하는 걸로 보입니까? 예, 그렇게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이제 조기 대선이 될 경우에 조기 예. 대선 전제할 경우에 국회가 이제 5월달까지 국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특별법은 차기 대통령, 차기 정권의 몫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차기 대통령과 예. 더불어민주당 제1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악의 뿌리, 최순실의 은닉재산, 불법재산을 뿌리 뽑자. 예. 특별법을 제정하자라고 해서 이것은 당 차원에서 예. 또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알겠습니다.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권 교체. 저는 자, 지금 연기만 불씨만 끄트리지 않고 앞으로 몇 달 동안 자, 독일 보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자 보세요. 정권 교체가 돼요. 그리고 대통령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발의를 하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해갖고 최순실이 법정에서 유죄 끌어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안민석도 계속 주장하는 게 재산을 다 환수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정말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일당이 하자가 없는 법을 위헌적 소지를 다 털어낸 법을 내서 실제 재산을 뽑아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몇 번 선언하고 안민석 의원 언론에 몇 번 나오고 방송에 몇 번 나오고 이렇게 위약무약고 끝내서는 안 되는데 왜 자꾸만 헌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을 더 완벽하게 정비하지 않으려 하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봉도사님. 예. 지금 자료 제출을 지금 못 받고 있죠. 왜냐하면 예. 공소시효가 다 지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특별법에는 조사의 기간을 70년대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박근혜 정부 요 4년 동안 해가지고 재산 추적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을 그런 전례가 없다는 것으로 반대를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친일 재산 한수특별법을 만든 적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친일 재산 한수법 제정할 때는 그것을 반대하는 국회 내에 특정한 세력이 조직적으로 없었잖아요. 예. 그죠? 구체적으로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순실이당이라는 최순실과 박근혜를 옹호하는 정치 조직이 예. 딱 정당화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위헌운운하면서 이것을 반대를 할 그런 우려가 다분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화문 집회 현장, 촛불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TBS 특별 생방송 정봉주의 품격시대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본무대에서는 저희가 70년대, 80년대 많은 민주주의를 외쳤던 분들이 불렀던 타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노래가 열창되고 있습니다. 함께 잠깐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만세 저희가 시청 앞 광장, 광화문 광장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와 만세를 외친 지가 40년이 흘렀는데 다시 40년 만에 역사 안에 이렇게 거꾸로 왔습니다. 하지만 촛불을 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완성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 뒤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헌재 탄핵 심판도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요. 안민석 의원께서 재산 환수는 정말 최순실이라고 하는 국정농단 악의 뿌리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 정치인으로서 모든 내 역량을 올인하겠다.
다 쏟아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게 법적 완결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좀 완결성이 높은 거 같고 실제로 재산 정권 교체됐다고 가정을 하면요. 재산을 끄집어낼 수 있는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 이게 왜 헌법학자들이 위헌 이야기를 하냐고 그러면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지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 그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로 유죄 판결이 나와야지 예. 몰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죄 판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다 최순실 가능한 몰수하기는 거죠. 예. 한계가 있는 거, 한계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무원에 한정되거나 마약이나 배임의 경우에만 몰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지금 한계를 넘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세 가지를 걸고 넘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고 복잡한 법을 만들 게 아니라 그러면 단계적으로 일단은 최순실의 불법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법만 우선적으로 만들자. 아하, 바로 한 수로 가지 않고 그렇죠. 최순실의 재산이 진짜 무슨 언제 빼돌리고 무슨 불법 행위를 했는지 찾아내는 조사위원회 법을 그렇죠. 먼저 하자. 그리고 그 재산하고 박정희의 통치자금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이 최태민, 박근혜, 최순실, 임선희 이를 거쳐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이것을 40년 정도를 조사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규모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제법이 바뀌어서요. 공도사님, 그거 아세요? 과거에는 스위스 계좌에 어느 누구도 확인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사상의 이유로 스위스 은행에 요청을 하게 되면은 자료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사위원회만 구성을 해서 조사를 처치할 수 있는 특별법 요것만 일단 만드는 것이 우리가 차선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환수 특별법으로 바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아직 형사상의 유죄 판결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스위스 은행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조사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는 그리고 재산을 추적하고 찾을 수 있는 조사위원회 관련법만 먼저 이제 좀 이해를 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특검이요, 조건부 기소 중지를 하겠다, 박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넘어가 볼게요. 이 조건부가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특권에 따라서 어떤 수사를 멈춘다는 의미이고, 기소 중지는 다른 혐의들, 의료법 위반, 그리고 직권 남용 등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조건부 기소 중지. 네, 조건부 기소 중지.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네,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특검이 끝나게 되면은 대통령도 조사하지 못했고 문고리 3인모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여러 가지 아주 부족하고 미비한 속에서 끝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지를 두는 거예요. 탄핵이 됐을 경우에 대통령직을 잃었을 경우에 지금 이렇게 끝내면은 그럼 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후에 전 대통령을 다시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나름대로 특검에 상당한 고민이 배어 있는 제대로 이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의 발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 기소할 수 없지만 일단 조건부 대통령이 추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조건부 기소 중지를 걸어놓고 이런 걸 전문용어로 특검의 신의 한수. 신의 한수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독일에 가시면요. 정유라 씨가 있는 덴마크인가요? 네, 덴마크 가시나요? 그거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정유라 씨가 제일 한때 가까웠던 사람과 같이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유라 씨가 가까웠던 분은 장시호 씨인데. 그거는 특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나지 않아요? 누구하고 같이 가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가시냐고요, 내일.
잘 안 들립니다. 내일 비행기 티켓팅한 것 같은 네 분이 가시던데 한 명이 누구예요? 비밀인가요? 이러면 안 되지 진짜. 아니 누가 같이 가는지 얘기를 좀 해주셔야죠. 정이나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제가 이래서요. 정말 봉도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안 하기로 했거든요. 안 물어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니, 저희들이 보좌관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7박 8일 동안 이제 내일부터 진행을 하면서 일정을 보면요. 이건 살인적인 일정이에요. 이거는 거의 이 일정을 다 소화하고서 살아남은 자는 강철인간일 거예요. 아마 총 차로 달리는 키로수가 한 4,000km가 되는 것 같아요. 6박 7일 동안요? 예, 왜냐 그러면은 몇 명이 정확한 인원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몇 명이 이동하려고 그러면은 그리고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비행기 예약을 못 해요. 그래서 차로 이동을 쭉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은 대의를 위해서 밝힐 수 없음을 너그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며칠 동안 간다고요? 7박 8일이요. 예. 그러면은 거기 독일에 있는 건 한 7일쯤 있는 거네요? 7박이니까 실제 생활할 수 있는 건 한 7일쯤? 6일쯤이요? 1월날 가게 되면은 예. 거기 현지 가면 1월날 예. 저녁이 되죠. 아, 네. 가서 좀 국민들이 원하는, 궁금해하는 그런 정보들을 좀 많이 캐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7박 8일 동안 4,000km 다닌다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하루에 500km네 뭐. 많이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여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서 사람을 왜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왜 웃어요? 그 프랑크푸르트 중심으로 저희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재산을 추적을 했는데 베를린하고 뮌헨에도 상당히 많은 은닉 재산 회사들이 지금 있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예. 그래서 어떤 또 독일 교포가 베를린의 아무개를 만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양혜경 씨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라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양혜경 씨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예. 베를린도 가고. 예, 뮌헨도 가고. 근데 베를린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가 예. 거리가 800km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리사선이 그 차를 타고서 예. 그 좁은 공간에서 그러니까요. 그거를 7박 8일 동안 그런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내리사선으로 뽑아준 우리 여기 있는 오산 우리 동지들이 시민들이 네.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그런데 안 의원님 일단 독일 가니까 벤츠 타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독일은 벤츠가 우리의 소나타예요. 그러니까요. 벤츠 편해요. 아니 거기에 5명이 타야 되거든요. 예. 7박 8일 동안. 그러니까 벤츠 스프린터는 25인승인데. 아니 우리는 그런 차를 렌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그 500만 원을 우병우 때문에 이 봉도사님한테 거의 갈치당하다시피 했잖아요. 저한테는 그거 1년 용돈이에요. 그거 여기 그 촛불 그 국민운동에 기부한 다음에 지금 손가락 빨고 있어요. 아니 안 의원님이 그때 기부하고 촛불 퇴진행동에서도 무척 고마워하고요. 근데 그건 잘한 건데. 예, 근데 주진우 기자 그 항공기 티켓은 누가 내나요? 주진우는요. 예. 빈대예요, 빈대. 예? 아니 여기에다가 정말 벼룩이 간을 빼먹지. 아유, 뭐 언니만 믿고 갈게요. 예, 막 그리고 그냥 입만 하나 달랑 들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항공료를요 여기서도 받고 또 저한테 전화해 항공료 보내라고. 자, 네. 이제는요. 자, 28일이면 특검 기간이 중지가 되잖아요. 아까 이제 말씀했지만 뭐 이제 사실 정치적인 수사지만 27일날 직권상정 그러니까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힘들죠. 27일, 28일 현실적으로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황교안 총리를 압박해서 연장시켜야 된다. 근데 황교안 총리가 심경의 변화가 조금은 있답니다.
이제까지는 완전히 그때 그 한 기자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특검법 연장 안 되는 거로 봤는데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는데 국민들이 환호를 하면서 박수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많은 고민에 잠겼다. 황교안 대행이 시계 뿌리는 거 말고 특검 기간 연장해 줄 가능성은 없나요? 120%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은 그렇잖아요. 예. 아니 오늘 봉도사님이 지금 총기가 많이 흐려졌어요. 간단한 겁니다. 지금 이 전국은 국정농단 세력과 국민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황교안은 국민 편입니까? 국정농단 세력 편입니까? 그렇죠. 최순실, 박근혜, 황교안은 한 편이에요. 자기들 편 불리하게 될 자기들 쪽의 사람들한테 욕먹을 특검 연장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자체는 이건 그 가능성은 뭐 제로. 예, 제가 이제 그렇게 여쭌 것은 어제 한 정치 분석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특검법 이게 특검 기간 연장 안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특검 기간이 연장이 되면 10일쯤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난다고 치고 이 기간이 연장되면 10일 지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제 수사를 받고 실질적으로 검찰에 체포되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보수층에서 이게 별로 나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안 해줄 것처럼 하지만 여러 가지 명분으로 특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어디서 들었습니까? 내가 방송 끝나서 물었더니 그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듣고 보니까 전혀 가능성은 없는 게 아니더라고. 정치평론가들은 뭔가 있어 보이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복잡하게 상을 꽈야 되잖아요. 단순해 버리면은 자기들 먹고 살지 못하잖아요. 막 온갖 시나리오를 다 그리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자 보세요. 지금 봉도사님 말씀하신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할 여지도 있다. 이 이야기는 대통령이 하약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똑같은 이야기로 저는 봅니다. 말하자면은 교란용이에요. 교란용이라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잠시 또 헷갈려요. 야, 박근혜가 만약 하야하면은 구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박근혜 하야 시에 구속을 그래도 해야 된다. 봐줘야 된다. 아마 국민 여론조사 하면은 그게 반반 나올 거예요. 이런 국민들 헷갈리게 하고 교란용이에요. 지금 황교안이가 특검 연장을 해줄 것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전쟁의 판 자체에 대해서 이거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국정농단 세력과 국민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황교안이가 국민들 편에 선다? 이건 이 판 자체를 이거는 혼란시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특검 연장이 안 되면 검찰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수사도 검찰로 넘어가고 나머지 기업 수사도 검찰로 넘어가는데 조건부 기소 중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검찰이 사실은 지난해에 국정농단 수사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었다라는 그렇죠. 그때는 특별수사본부가 있었죠. 국민들의 어떤 원성을 많이 샀는데 특검의 수사 바통을 이어서 좀 잘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검찰 측에서? 아니 좀 전에 이재하 변호사가 내려가면서 우리 친구거든요. 안 의원, 뭐 특검이나 뭐 법적인 거는 내가 설명 잘했으니까 안 의원은 딴 얘기도 돼 라고 했는데 왜 이런 걸 물으세요? 아니 이런 거죠. 검찰이 지금 뭐라고 발표했냐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넘어오게 되면 특별수사본부를 다시 설치하겠다 그랬어요. 자 봉도사님, 독일 검찰이 지난 10월 달에 우리가 정유라 최순실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협조 요청하면은 공조하겠다고 하고 지난 10월에 이야기했어요. 근데 검찰이 잠깐만요. 지금 저 본 장면을 좀 봐야겠습니다.
현재 모든 촛불을 다 소등한 상태예요. 잠시 1분 소등인가요? 연장하라. 특검을 연장하라. 함성 시정. 지금 모든 촛불을 끄고 함성을 외치고 있는 자, 이제 과정입니다. 이 땅에 낡은 것과 잘못된 것을 영원히 추방시킨다는 마음으로 레드카드 퍼포먼스 하겠습니다. 일제히 제가 레드카드 점등하면 일제히 레드카드를 들어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다시 점등하는 행사를 갖도록 레드카드 하겠습니다. 점등. 와. 지금 다시 막 촛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붉은 17차 빛이 촛불 집회 광화문 광화문 현장에서 수놓고 정봉주의 있습니다. 품격 시대와 함께하고 우리가 계십니다. 갖고 네. 이제 촛불을 다 켰네요. 아름다운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앞나라 저런 세상을 아름다운 촛불이 켜질까요? 빛이 될 것입니다. 안민석 의원님?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제 내일 떠나는데요. 조금 전에 예. 지금 주진우 기자한테 문자가 왔는데 네. 빈대라고 표현한 거를 정중하게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주진우 빈대 아니고요. 네. 굉장히 경우가 있는 친구예요. 예. 자기가 먹은 거 자기 밥 갖다 낼 줄 알고 때로는 선배한테도 술도 살 줄 알고 빈대 아닙니다, 주진우. 주진우 빈대라고 누가 그랬어요? 여기 안 그랬어요? 아까 하셨잖아요. 자, 내일 주진우 기자와 그다음에 안흥구 국장과 안민석 의원과 1+1 또 함께 가시는 분 네 분이 독일로 출국을 하는데 6박 7일의 일정입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청취자와 시청자 같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안민석 의원이 참 초선인데 일을 열심히 잘한다. 그 제가 4선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지난 3선 동안 뭐 하고 있었냐? 초선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아니 3선 때는 내 면회를 열심히 왔고, 근데 많은 분들이 초선인데 그래 그럼 손혜원 의원하고 같은 초선인 줄 아세요? 첫급발이 개급발이잖아요. 예. 초선밖에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이제 하기 싫어요 이제. 사선부터 해프를 활활 타올리는 거죠. 예. 오산시는 오선시로 이제 바뀝니까? 오선씨. 오선시. 안민석 의원은 오선을 만드는 오선시.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취소합니다. 주진우는 빈대입니다. 자,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자, 우리는 세 가지를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첫째,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촛불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둘째, 한규안이 특검 연장에 대한 요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셋째, 최순실 뿌리를 뽑기 위한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안민석 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희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진행됐던 17차 촛불 집회 특별 생방송 정봉주의 품격시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17차 촛불 집회고 이번 3.1절 날 역시 마찬가지로 오후 5시에 바로 이 장소에서 TBS 특별 생방송 정봉주의 품격시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 방송한다는 안내 말씀드리면서 광화문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했던 촛불 집회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